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오픈 기념 그 27번째 주제는 믿기지 않지만 날 수 있는 동물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지구의 역사상 자력으로 날 수 있는 동물들은 오로지 새, 박쥐, 곤충, 그리고 지금은 멸종한 익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나는 것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생명체가 꽤 있습니다. 그중 몇은 우리에게 익숙한 반면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예상치 못한 방법을 발견한 9가지의 동물을 만나보실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에 클릭 한번 부탁드려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돈도 들지 않아요. 현생의 날치과에는 60종이 넘는 친구들이 속해 있어요. 이 놀라운 물고기는 수중의 포식자에게서 도망가기 위해서 물에서 뛰어올라 공중을 활강할 수 있는 능력을 진화시켰습니다. 이 친구들은 무려 200m를 날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날치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민물자 기어과의 몇몇 종들은 물에서 튀어나올 때 가슴 지느러미를 펄럭여서 순간적인 양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무개구리 속의 친구들은 최소 2번에 걸쳐 활강 기술을 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중 가장 비행 기술이 좋은 월리스 날개구리는 경사회전과 빗놀이와 같은 인상적인 고급 기술도 탑재할 수 있었죠. 이 친구들은 낙하산이나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넓은 물갈퀴를 가진 발가락 덕에 이런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 물갈퀴는 이 친구들을 15m가 넘는 거리를 날 수 있게 만들었고 착지할 때 충격 흡수 패드의 역할까지 한다고 해요. 전 세계에는 8종의 날다람쥐와 2종의 하늘다람쥐가 살고 있습니다. 하늘다람쥐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편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날다람쥐만 알아봐요. 어쨌든 날다람쥐는 앞발목에서 뒷발목까지 이어지는 목피막을 진화시켜 하늘에서의 자유를 얻은 친구랍니다. 얘네들의 비행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앞발목뼈의 미묘한 움직임으로 비행을 컨트롤할 수 있고 두툼한 꼬리는 브레이크로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날다람쥐는 6에서 20m 정도 활강하지만 몇몇 아이들은 맘만 먹으면 90m 넘게 공중을 미끄러지듯 이동할 수 있다고 해요. 날도마뱀 속의 친구들은 갈비뼈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오지 않았습니다. 이 수목파충류는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 날기 위해 갈비뼈를 사용하죠. 빽빽한 열대 우림에서 날도마뱀은 좀 더 쉽게 먹잇감을 잡으려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이렇게 진화했어요. 이 친구들은 보통 8m 정도 활강하는데 다른 일본 도마뱀들이 피부막을 이용하여 날도마뱀 흉내를 내기도 하지만 이 친구의 활강거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날원숭이는 종종 나는 여원숭이라고 불리는데 얘네들은 여원숭이과가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사실 이 친구들은 자력으로 나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친구들과 같이 활강을 하는 것이라 날 수 있는 포유류의 타이틀은 언제나 박쥐만이 가지고 있죠. 날원숭이는 동남아시아와 필리핀 남부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목피막을 이용하여 최대 91m까지 활강할 수 있습니다. 야행성이라 나는 모습을 관찰하기가 정말 어려운 친구죠. 그리고 얘네들의 특이한 점은 수유기간에는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려 산다는 거예요. 하는 짓이 비슷한 거 보니까 여러모로 날 수 있는 박쥐가 부러웠나봐요. 사료징어는 태평양 북부에 널리 분포하는 오징어인데 우리가 보통 먹는 오징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치와 마찬가지로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물 밖으로 나와 날아가는 걸로 알려져 있죠. 위장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먹물을 발사해 포식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것 외에 이 친구들은 생존 수단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30m 정도의 거리를 활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떼지어 날아갈 때는 정말 장관이에요. 유사한 생물학적 설계 때문에 날다람쥐와 혼동되는 적이 많지만 슈가글라이더를 포함한 주머니 하늘다람쥐는 수렴 진화한 유대류예요. 날다람쥐보다는 비행거리가 짧지만 그래도 45m까지 활강할 수 있답니다. 주머니 하늘다람쥐 속에는 모두 6종의 친구들이 있는데 다른 대부분의 유대류와 마찬가지로 호주와 뉴기니 섬에서만 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거미공포증을 가진 사람에게는 최악의 악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거미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거미는 거미줄에 매달려 날기 때문에 비행 기술도 다양하죠. 성체 거미는 이동하기 위해 풍선이 떠다니는 것과 같은 비행 기술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지만 어린 개체들은 이 기술을 사용하여 어미의 둥지를 떠나 기류를 타고 멀리 날아가 새 둥지를 만듭니다. 몇몇의 나무에 사는 뱀들은 몸을 평평하게 만드는 기술을 진화시켜 몸통 자체를 오목한 날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나무뱀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을 통해 10m 이상을 활공할 수 있죠. 얘네들의 비행 능력은 너무 독특해서 과학자들은 활공뱀이 몸을 꺾는 각도가 비행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내려고 했을 정도니까요. 이번에는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의외로 하늘에서 자유를 얻은 동물들에 대해서 아주 살짝 알아봤어요. 저렇게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서라도 나는 것을 보면 하늘에 대한 동경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한결같은가 봐요. 사람들도 한 번쯤은 하늘을 날아보는 상상을 하잖아요. 다음에 이 친구들을 만나실 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볼게요. 그럼 점순이네 동물기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